자, 안녕하세요. 정혜숙 교수입니다. 전산회계 1급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랑 같이 학습하시면서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같이 달려보실 건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내용들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과정은 아주 핵심적인 강의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꼼꼼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요. 핵심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의 시수가 너무 길고 많아져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핵심적인 강의만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이렇게 입력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세요.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향후에 원서 접수나 접수 내역, 수험표 출력 이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예쁜 거 등록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기출문제 자료 원본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 안내 이런 것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시험 안내, 시험 개요에 오시면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30%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요. 15문제입니다. 한 문제에 2점씩이고요. 실무시험은 컴퓨터 프로그램, K랩이라는 교육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무시험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하거나 또 결산을 하거나 장부 조회를 하거나 이런 문제로 70%의 비중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국가 공인입니다. 환불 규정 이런 거는 쭉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회계 1급은 전문대학 중급 수준의 회계 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가회계는 실무에선 나오지 않고 이론 문제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무회계 쪽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이나 총론 이런 거 이론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실무 입력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여기 이론시험은 회계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 해서 30%의 비중 30점이고 15문제 2점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는 기초정보 등록, 거래자료 입력, 결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조회, 재장부 조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 법인 가정 하에 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전산회계 2급은 개인사업자, 도소매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시험 요 30%, 15문제를 대비한 학습을 저와 같이 하실 거고요.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나뉘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이 학습자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저는 이제 PDF에서 학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계의 이제 기본 원리부터 나올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동영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강의만 진행할 거고요. 문제도 100%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문제들 제가 풀어드리지 않는 문제들은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풀어보시고 질문 답변을 통해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원리 제1절 첫 번째 회계 기본 개념입니다. 자, 회계는 무엇인가 정의는 보셔야 될 건데 회계를 일단 정의를 하자면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회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것이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를 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유용한 정보는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장부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얘는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겠죠. 네, 이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시는데 이 박스 보실게요. 자, 재무회계는
외부 목적이에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고 저와 같이 공부하실 내용이 재무회계입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로서 엄청 많아요. 그죠?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 고객 등 각각 우리 회사에 정보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불특정 다수이고,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하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외부감사 보고서를 열어서 각종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해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궁금할 수 있겠고요. 또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랑 계속 거래를 해도 되는지, 회사의 재무제표가 탄탄한지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해할 수 있겠죠.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식을 하실 때 어때요? 재무제표 다 분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재무회계를 할 때, 작성을 할 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작성하고 싶은 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요. 자, 회계 대상이나 정보의 성격 자체는 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과거 지형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장부를 만들고 또 이거 가지고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의 성격 자체가 지나온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정보 전달의 수단이죠. 정보 전달의 수단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는 어떤 게 있는지 뒤에서도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무엇이냐? 관리회계는 의사결정회계라고 해요. 업적평가회계라고도 하고요. 경영자,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 외에 내부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요.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경영자의 마음에 드는 그 장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작성 기준이 없어요. 재무회계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지만 관리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뭐 특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이제 경영자에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보여드렸다. 뭐 그러면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든지 어떤 원리 원칙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경영자가 우리가 내년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추가 생산을 할 건지 아니면 생산을 드롭시킬 건지 아니면 신제품 개발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차후에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은 미래지향적이고 비화폐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보고 양식도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세무회계는요, 우리가 세무 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세무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정부기관이 될 거고, 우리 회사에서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이런 법에